기초생활보장제도 완전히 새 판이 깔립니다. 드디어 이재명 정부가 기초수급자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복지 개편이 드디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나온 겁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단 하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입니다. 단순히 돈을 조금 더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복지의 틀 자체가 바뀌는 구조 개편, 즉 누가 받을 수 있느냐부터 어떻게 지원하느냐까지 전부 새로 짜는 계획입니다. 오늘 백세 비밀에서는 2030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진짜 피부로 느껴지는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부양의무자 기준 이제 완전 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 겪어보셨나요? 아들이 연봉 1억이라네요. 따님이 건물주라네요. 그 한마디 때문에 본인은 생활이 막막한데도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된 분들 정말 많으셨죠. 그런데 정작 자식이 생활비 한 푼 안 주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보다 부양의무자, 즉 자녀나 부모의 재산과 소득을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서류 한 장 때문에 탈락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이재명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히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자식의 재산, 부모의 소득 상관없이 오직 본인 형편만 보고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이건 정말 큽니다. 복지의 문턱이 확 낮아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변화, 기준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인데 2030년까지 35%까지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도 수급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까지는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너무 소득이 많다며 탈락했지만 2030년에는 그 정도 소득으로도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생활보장선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복지 확대라기보다 기준 현실화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도움받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로 병원비 부담 확 줄어든다. 의료급여는 그동안 더 복잡했죠. 부양의무자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 재산이 있으면 탈락이다. 서류 심사만 몇 달, 결과는 불인정. 아파도 병원 못 가고 치료비 때문에 대출받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잡한 기준이 단순해집니다. 핵심 변화는 바로 이것, 부양비 폐지.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그런 부모에게 생활비 조금은 주는 걸로 칠게요 하고 그 금액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아도 서류상 도움을 받는 걸로 본 거죠. 그 결과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판정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이런 억울한 일이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가상의 부양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즉 자녀가 돈을 안 줘도 그걸 이유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구분도 없음, 미약, 있음 3단계에서 없음, 있음 2가지로 단순화됩니다. 복잡한 심사 대신 실질적인 형편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10월 이후 의료급여에서 탈락하셨던 분들 다시 신청하세요. 정부가 완화된 기준으로 재심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의료사각지대 해소의 신호탄입니다. 세 번째 변화, 주거급여와 자활지원 복지가 생활유지에서 자립지원으로 이번 개편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주거급여 확대입니다. 이건 단순히 보조금 조금 더 준다 수준이 아닙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주거급여 확대와 취약지역 재정비를 함께 추진합니다. 특히 쪽방촌, 반지하, 노후 임대주택 거주자분들 대상으로 이주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급여는 평균 1에서 3만 원 인상 수준이지만 중요한 건 그 금액보다 대상자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만 가능했지만 2030년에는 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제는 집세가 조금이라도 부담되는 분들에게 더 넓게 문이 열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개편의 키워드는 자활. 정부는 단순히 돈을 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활센터 중심의 맞춤형 자립 지원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이상 장기 수급자분이 요양보호사,
환경미화, 마을관리직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연결되고 자활기업 창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복지는 이제 유지형 복지에서 성장형 복지로 진화합니다. 생활비 지원을 넘어 삶을 다시 세우는 복지로 가는 겁니다. 네 번째 변화, 청년 수급자 지원, 이래도 손해보지 않게. 이번 개편은 시니어뿐 아니라 청년층 수급자에게도 큰 변화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 근로소득 공제를 대폭 확대합니다. 지금은 29세 이하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34세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공제 금액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 이제 청년이 일을 해도 생계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히 청년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단위 복지 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 자녀가 근로소득을 올려도 가정 전체의 급여가 유지되니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사라지는 거죠. 결국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숨통이 트이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복지 개편 핵심은 돈을 더 주겠다가 아닙니다. 제도의 틀을 바꾼다는 겁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1.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2. 기준 중위소득 상향 복지 문턱 완화. 3.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4. 맞춤형 자활 지원 및 주거급여 확대. 이 네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복지의 문턱이 낮아지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제야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복지는 몇몇 사람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평생 일하며 세금을 내고 자식을 키워온 우리 세대가 이제는 당당하게 도움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재명 정부의 이번 변화는 단순히 돈을 주는 복지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몸이 불편한 분들에겐 최소한의 삶의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즉,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한때 수급을 포기하셨던 분들, 이제 나도 다시 신청해 봐야겠다. 그 한마디가 인생의 새 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제도는 바뀌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시 움직이면 세상도 함께 바뀝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권리입니다. 그동안 자녀 소득, 서류 한 장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 이제는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백세비밀과 함께 당당하고 든든한 노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동시수급 전략, 그리고 새로 생기는 자활 인센티브 제도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